쌍곡선. 그죠? 자, 쌍곡선이라는 녀석 또한 우리가 앞에서 지금 2차 곡선을 했던 대로 갈 거야. 뭐로? 자, 취로. 가능하죠? 그러면 쌍곡선에 일단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은 무조건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쌍곡선의 정의는 뭘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한 타원과의 관계죠. 이 녀석은 한 점이 F, 또 다른 한 점이 F'일 때 F'P 마이너스 FP, 그 녀석의 절대값이 일정한 P의 자취. 그죠? 오케이. 그러면 도형으로 그릴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X축 기준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초점이란 녀석 곧 두 개의 점이 나타나서 그걸 대칭성을 나타내기 위한 두 개의 점,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길이가 같은 녀석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녀석의 길이는 C입니다라고 배치해서 C,0 마이너스 C,0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초점을 배치. 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서로의 차가 같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X축을 우리가 주축으로 세워서 일단 내 곡선을 그려볼 건데, 그러면 이런 거. 그죠? 오케이. 여기에서 일단 표현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여기에서 지금 표현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원이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때 그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길이, 이 길이가 같은 녀석들의 점 P,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지? 오케이. 그랬을 때 결국 이 녀석들의 길이들이 같은 거를 확인을 딱 해서 가봤더니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타났다 이거죠. 가능합니까? 반대쪽도 우리가 신경 써야지. 절대값이라는 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차가 양수가 나타나는 그 절대값의 의미는 반대쪽 대칭성, 내 녀석의 상황이 그대로 F와 F'의 위치가 반대로 바뀐 상황에서도 표현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왼쪽 그래프도 표현된다는 거 체크 가능하죠? 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찾아야 될 거, 이렇게 처음 기준선 곧 대칭축이 되는 지금 이 축의 이름을 이제 우리는 주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주축이 이번엔 X축이 됐죠. 이 주축이 X축인 녀석이 됐을 때의 이 일정한 값을 찾으러 간다고. 그지? 그럼 어디를 선택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지난번과 동일. 자, 일단 우리가 C만 배치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여기에 꼭지점 먼저 배치할 수 있어야 되죠. 꼭지점이란 녀석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A라고 배치할 겁니다. 그지? 그러면 그 A란 녀석을 활용한 나의 길이의 차를 표현할 수 있는 점, 다시 누구? 그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가능! 여기를 점을 선택하면 F'부터 이 점까지 거리 얼마니? 여기 A고. 그렇지, C고. A 플러스 C가 된다고. 괜찮죠? 다시 그 녀석에서 뭘 빼야 돼? 이 초점까지의 거리를 빼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봤어. 여기는 길이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C-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위의 점을 P라고 배치했을 때 P, F'에서 P, F를 빼면 얼마니? A 플러스 C에서 C-A를 빼면 얼마니? 그러니까요. 대답하기 싫어서 얘기 안 한 것 뿐이죠. 답은 2A라고요.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특징적인 나의 꼭지점 하나를 딱 설정해가지고 이 일정한 값을 A라고 배치했다고 그때 항상 우리가 설정을 미리 해놓은 건 꼭지점 그리고 초점, 중요한 점들은 다 점의 배치를 A, B, C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더라. 의미 괜찮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결국 나타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식을 찾기 위해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테마는 동일. 그래서 뭐 한 거야? P라는 녀석의 X, Y 배치하고 그 녀석의 관계식을 찾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음이 괜찮죠? 그래서 뭐 한 거야? 한 거야. 다시 한 번만 그냥 빠르게 볼게요. 지난번과 동일한 식 나타납니다. F'P 마이너스 C, 0 여기는 X, Y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루트 이런 녀석 되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만 바뀐다는 거 절대값 붙어 있는 거 뭐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A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지. 양변 제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심장 떨려요. 그죠? 절대값도 있고 근데 그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하려고 봤더니 어머 심장 떨리게 루트가 2개야. 어떻게 해야 돼?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려면 절대값을 벗기고 어차피 우리가 제곱할 연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배치돼도 상관이 없다. 의미 괜찮았어. 그리고 하나를 넘겼죠. 루트. 이번엔 빠르게 갈게. 중요한 식은 아니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보기 위한 식이니까 연산은 최대한 빠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표현되는 거 체크 가능하죠? 오케이. 그리고 그때처럼 다시 한 번 본 거야. 사라지는 게 없으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다 했죠. 그래서 딱 봤더니 이렇게 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지금 2cx 넘기면 4cx 되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 갔니? 오호 너 맞네? 그럼 너 일로 와. 마이너스 4 a 제곱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네?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4를 약분 지웁시다. 그리고 양변 제곱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부분에서 사라지고요. 여기서 또 사라지는 게 없으면 절대 안 됨. 그래서 딱 쳐다보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사라진다고. 어때? 지난번과 연산 완전 동일하지? 그죠? 어쩔 수 없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됐어도 어차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양변 제곱하면 똑같은 식 나온다고. 제곱식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한 거야. 정리를 하려고 딱 봤더니 얘가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편할까? a 4제곱을 놔둔 채로 갑시다. a제곱 x에서 c제곱 x제곱을 이쪽으로 넘겨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x제곱 하나 배치했고 다시 이렇게 되면 a제곱 c제곱 다시 이렇게 되면 a제곱 y 제곱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이걸 여기로 넘기자.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 제곱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여기서 a제곱으로 묶은 거죠?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식을 본 거야. 대박. 이 앞에 있는 녀석들의 곱까지 표현된 거 완전 동일하잖아. 근데 여기서 왜 타원과 이 쌍곡선은 식이 달라졌을까? 하나의 차이점만 보면 돼. 타원 잘 보면 타원도 이거 똑같아요. 얘 때문이야. 맞아. 잘 찾았어. 이거야. 타원에서 잘 봐. 타원에서 뭐였죠? 얘와의 차이. 타원 여기다 쬐까맣게 한번 그려볼게. 얘가 A였죠. 그리고 이 안에 초점이 들어와서 C였죠. 그지? 그래서 C보다 당연히 A가 컸던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무슨 수? 양수. 맞아. 타원에서는 양수였어. 자, 지우고 이제 과거의 기억은 지우고 쌍곡선으로 옵니다. 와우. 그죠? 그지? 곡선이 반대로 이 녀석이 입구를 열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그 곡선 안에 있는 초점까지 길이가 꼭지점까지의 길이보다 뭐하다? 크다. 쌍곡선의 특징입니다. 뭐가?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 주축의 그 위에 있는 나의 꼭지점까지의 거리보다는 초점까지의 거리가 더 길다. 가능하겠죠? 그럼 이 특징에 따라서 요거는 무슨 수? 음수된 거야. 얘도 무슨 수? 음수된 거야. 근데 얘는 무슨 수? 양수된 거죠. 부호가 뭐하다?
다르다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식의 형태를 얘가 부호가 음수라는 걸 양수로 맞추기 위한 변화가 양변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변화시켜서 봤더니 갑시다.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이 된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 녀석으로 전체식을 나눴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쓰면 결국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y제곱이 1입니다. 라는 식이 나타났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약속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뭘 약속할까? 그렇지. 뭐 때문에? 타원과의 관계 때문에 일단 먼저 배치한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타원에서는 플러스였을 뿐 식은 동일했다고. 언제? 주축이 x축일 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식의 의미를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 이 녀석은 b입니다. 혹은 그 녀석에 대한 제곱이니까 b제곱입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축의 지금 서로의 길이 위에 있는 a의 길이를 사용한 서로의 차의 길이가 2a라는 정보에서는 그 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a제곱 b제곱은 c제곱이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붙이더라. 의미 괜찮죠? 다시 우리가 지금 정리했습니다. 이 관계식을 찾으러 가서 찾았어요. 주축이 x축일 때 그 관계식이 어떻게 생겼다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입니다의 식이 나타났다고. 근데 오른쪽은 지울게. 그 식에서 약속한 b제곱이라는 녀석은 c제곱에서 a제곱을 뺀 길이와 같기 때문에 언제나 성립하게 하기 위한 정보의 변화로 나의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습니다라는 정보를 붙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갈 건데. 근데 그걸 가려면 그 녀석이 하나 있어야죠. 조금만 기다려요.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 그리려면 아직 대기야. 우리가 그 길이를 표현하면 뭐가 있어야 돼? 곧 배울. 너가 그때 그거 얘기했죠. 리미트 배울 때 기분 나빴다. 그 녀석이 나와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특징을 먼저 정리할 거야. 자, 쌍곡선이 하나 나왔어요. 이러한 녀석으로. 자, 그러면 식까지 나왔으니까 특징을 잡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또 한번 적용을 시키러 가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 내 식은 이런 식이죠. 그죠? 이때 자, 이 사이에 중심은 있습니다. 그죠? 몇 컴마 몇? 0,0 꼭지점 a, 0 꼭지점 마이너스 a, 0 그리고 초점 이 옆에 바로 옆에다가 해버릴게. f, c, 0 초점 f 프라임 마이너스 c, 0 자, 근데 방금 친구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야, 아무리 봐도 이 도형 위에 b는 안 보여. 그죠? b 찾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 야, b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자 라고 이제 의도를 찾고 여기 이 곡선을 봤더니 이 곡선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났던 거지. 그죠? 대칭선과 함께 결국 가운데를 비우고 양쪽을 벌려놓은 쌍곡선이 그려지면 이 사이에 절대 이 녀석이 만날 수 없는 무슨 선? 그렇지. 점근선이 나타났더라 이거였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점근선 어떻게 배웠다고? 리미트. 어떻게 썼을까? 넘어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직 리미트를 쓸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점근선이라는 건 사실 배우는 그 과정에서 이해 정도는 리미트가 필요하지만 나중에 쓸 때 그냥 y는 언제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입니다. 어떻게? 나의 a의 값과 나의 b의 값의 b의 관계로 표현됩니다라는 정보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근데 그게 왜 나왔냐라는 걸 살짝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녀석에 대한 지금 정보 뭐 이런 거?
y와 관계를 지금 나타내는데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거봐. 안 되잖아. 빠이. 좋아요. 자, 욕심은 내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리미트 배우고 나서 그건 설명하고요. 이렇게 점근선이 나타난다. 근데 이 점근선이 왜 중요했었다고요? b의 값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죠? 오케이. 자, 직선 하나에다가 y는 a분의 b, x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밑변 원점으로부터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a입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 위에 기울기 a분의 b를 만족하는 길이 b입니다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가능하고, 그러면 그때의 빗변의 길이는 얼마? c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가능하죠? 다시 이쪽도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의 녀석 A, 네 녀석 B, 그러면 나 C, 다시 이쪽도 다시 이쪽도 각각 한 점 한 점씩 B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 점들이 표현되고, 근데 그때 빗변의 길이가 지금 다 모두가 C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표현되면 언제나 수학에서는 사랑하는 도형이 하나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직사각형 좋아하면 여기서 직사각형은 얘와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사실 이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좋아하는 게 뭐지? 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원이 하나 표현되죠. 얘 C, 얘 C, 얘 C, 얘 C, C, C.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표현됩니다. 괜찮죠? 언제나 완성형의 도형인 원, 그리고 그 안에 접하고 있는 정사각형, 그리고 그 안에 중심, 대칭점, 그러한 녀석이 또 다른 나의 쌍곡선의 중심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도형들과의 활용을 던질 수 있는 길이의 표현들이 나타난다고. 그게 누구 때문? 점근선이라는 걸 밝혀내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주축의 x축과 평행할 때야. 그러면 이 사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갈 건 당연히 어디야? y축과 평행할 때 가봐야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주축이 y축과 평행 상황 한번 가봅시다. 이번엔 좀 가까이 한번 그려볼까? 자, 이런 녀석이 나타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점 P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한 각각의 꼭지점이 표현돼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번엔 B 나 마이너스 B 거기에 초점 C 그러면 이번엔 내가 마이너스 C 항상 주축 위에 꼭 초점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콜.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얘가 또 얘기합니다. 나의 서로의 차 P F 프라임 빼기 P F는 일정. 자, 그럼 이때 일정한 식은 어디와? 그렇지. 정보 동일하다고, 그죠? A가 B로만 바뀌는 상황이야. 왜? 라고 얘기하면 얘도 동일하게 이거나 또는 이거 선택하면 되지. 얘까지의 길이가 C-B고 다시 이 점으로부터 얘까지의 길이가 C 플러스 B 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서로의 차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 2B 되는 거 확인 가능하다고요. 괜찮죠? A가 B로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면 정보가 어떻게 변하냐면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식에서 기준점이 다 A가 B로 바뀌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나타나는 식에서 우리 아까 식 한번 봐볼까? 지워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죠?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 제곱이었을까? 그죠? 그래서 저걸로 나눠가지고 원래 우리가 타원을 만들었던 식 위치를 바꿨다. 마이너스 관계 뭐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다 B로 바뀌었으니까 B의 위치로만 바꿔본 거 아니겠어? 의미 괜찮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식의 형태를 맞춰내면 또 나누려고 봤더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누구야? B보다 C가 크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양변 곱해서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식으로 나눕니다. 오, 이상한데? 재밌죠? 재밌네? 그지? 뭔가 이상하죠? 이상야릇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저 위에서부터 잘못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도가 되면 아마도 이 위의 식에서 위치가 바뀌는 상황이 표현되지 않을까. 한번 냄새만 한번 살짝 맡아볼까? 왜 바뀌겠어? 추축이 y축으로 바뀌었잖아. x좌표였던 모든 좌표가 y좌표로 바뀌고 x는 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서로의 차의 관계에서 당연히 위치가 다 오른쪽으로 바뀌어 있겠지. 그럼 식도 대칭됐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 식을 가정해서 a 값만 b 값으로 바꿨으니까 위치가 지금 잘못됐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사실 주축도 바뀌면 어디도 이 식도 바뀌게 된다 이거야. 가능해? 거기까지가 사실 포인트인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의 약속은 언제나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의 식이 있기 때문에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입니다의 식으로 아래쪽의 식을 a제곱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체크 가능했죠. 이 위에는 일단 지워놓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상황에서 양변 정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봤더니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그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단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서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나타나더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리고 여기에 식에 지금 책에 나타나 있는 식의 형태가 나타나더라. 가봅시다. 결국 너를 만족하는 나의 식 이렇게 나타나는 거 체크 가능. 의미 괜찮죠? 콜. 자, 이쪽은 좀 지워보고 그러면 또 표현 몇 가지 봐야 되겠죠. 자, 이 녀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 야, 너의 뭐 점근선 존재한다며. 점근선 이름은 뭘까? 변하지 않는다. 특징 하나만 찾아주세요. 오케이? 내 식이 변했을 때, 곧 주축이 y축으로 변하더라도 점근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체크하는 거.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 나타나는 다시 나의 곡선은 한 번 더 오른쪽에다가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y는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 가능.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b의 값을 나타내는 위치에서 내 녀석의 위치 b 그러면 여기가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콜콜. 똑같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길이가 똑같이 c가 되니까 결국 초점이라는 녀석이 나타날 때 원의 모양 나타나는 것도 체크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점근선을 가지고 테마 하나만 정리하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연습들 좀 하러 갑시다. 뭐냐? 자, y는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 x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쌍곡선이 그려지는 형태는 양쪽 두 개가 있다. 이런 식의 쌍곡선이 있는 거 하나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 판단 가능. 빨간색으로 표현된 그래프의 형태는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은 1. 다시 파란색으로 표현된 영역의 그래프는 동일한 식의 마이너스 1이란 녀석이 배치되는 거 확인 가능. 그리고 그때 여기에 진정한 사각형 나의 녀석과 너의 녀석의 관계. 자, 내 그림은 진정한 사각형에 지금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여기가 지금 얘랑 이쪽도 너무 떨어졌으니까 붙여줍시다.
이 녀석이랑 그죠? 각각의 꼭지점의 상태를 연결했을 때 직사각형이 나타납니다. B, A, B, A입니다라는 각각의 좌표 요령이 나타나는 거 체크 가능. 그죠? 오케이. 그리고 그 녀석들의 각각의 초점을 연결할 때 이 초점들의 관계가 원이란 녀석이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사실은 이 사각형과 접하는 도형이 나타나는 걸로 체크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쌍곡선을 통해서 사실 쌍곡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점근선을 통해서 쌍곡선을 표현해야 그때 정확한 도형을 표현할 수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출발 한번 해보시죠. 페이지 20페이지. 자, 그래도 쉬운 건 또 한 문제는 건들고 가는 게 좋겠죠? 55, 58 두 문제 앞에 페이지 통통 건들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 기본 문제입니다.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 그러면 이 상황 자체에서 곡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는 뭘로 잡자? 점근선으로 잡고 가자고. 그죠? 그래야 그리기가 쉽죠? y는 4분의 3 x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기울기 형태가 4대 3이라는 지금 형태를 보여주니까 1보다 살짝 작은 쪽으로 이건 너무 가파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이런 식으로 갑시다. y는 4분의 3x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 1이라는 오른쪽 숫자가 보이면 주축이 x축, 여기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표현되는 곡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사항에 따라서 이 녀석이 물어보는 건 주축의 길이. 자, 주축의 길이는 표현을 안 했었는데 그 주축의 길이라는 건 당연히 이 사이의 길이가 되겠죠. 그저 a와 마이너스 a 사이의 길이 2. a가 나의 주축의 길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a의 제곱인 16을 통해서 a 값은 4입니다. 여기서 b의 값은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으니까 이 길이 8. 중심 0,0. 꼭지점 c의 값이 필요하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16 더하기 9 25. c의 값은 5. 그러면 초점은 5,0과 마이너스 5,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러면 끝났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옆에 있는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예제 58번으로 갑시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는 지금 문제에서는 점근선을 주고 초점을 주면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물어볼 때 어머나 세상에 처음으로 보이는 이 정보 C는 O라는 게 딱 보였죠. 그죠?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였으니까 A 값이 2다 B 값이 1이다 라고 얘기하면 심장 떨리죠? B 결국 A 대 B 값으로 표현하면 A는 2K B는 K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정보를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였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C의 값과 A 값과 B 값의 관계 C제곱은 쌍곡선에서 언제나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습니다의 정보로 집어넣으면 OK 제곱이 5가 들어온 25와 같고요. K제곱은 5와 같고요. K의 값은 루트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더라. 결국 A의 값은 2 루트 5, B의 값은 루트 5. 이 사항을 통한 방정식 A제곱은 20 마이너스 B제곱은 5. 그 값이 1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 또 심장 떨리죠? 그죠? 안 당했어 안 당했어. 한번 봤는데 표정 아주 자신 있어요. 오른쪽 뭐야? Y축. 그렇지. 결국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하나 더. 초점의 Y좌표가 C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땐 나의 주축이 Y축이다. 그러면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61, 2, 3 풀어봅시다. 렛츠고. 자, 쌍곡선입니다. 쌍곡선에서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문제가 어디로 가? 차로 가야 되는데 합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표현돼 버렸지. 그래서 뭐 한 거야? 그렇지. 설정한 거죠.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뭐 여기에 감마, 여기에 델타 정도가 지금 배치되어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차의 관계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곧 두 거리의 차, 2a 8이라는 정보와 감마 마이너스 델타, 그건 곧 다시 또 2a 8입니다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찾을 수 있었고, 그 정보와 함께 다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필요했던 게 바로 AB의 길이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녀석이 베타 플러스 델타를 얘기하니까 어허, 냄새난다 냄새나. 베타와 델타는 둘 다 마이너스 뒤쪽에 있고 나한테 필요한 건 이 녀석이라고 얘기하는데, 둘레 길이는 전체 다 더해진 게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베타 플러스 델타는 AB 8이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 가능했잖아. 그 필요한 정보 알파 플러스 감마를 여기서 앞쪽 플러스에 배치하고 있고, 주어진 정보 뒤에는 마이너스 베타와 델타가 되니까 이 녀석을 더하더라. 쭉 이렇게 의미가 보였고요. 결국 이 녀석이 얼마다? 8이다. 오? 이 녀석은 얼마다? 24다. 실수한 줄? 콜? 오케이. 그 녀석을 집어넣어서 32입니다 라고 나타낸 문제였다. 체크 가능하더라. 좋습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62번까지 맞추면 63번은 패스. 렛츠고. 자, 갑니다. 이 위에 한 점 P, 두 초점 FF 프라임은 4 더하기 5로 구할 수 있었다. C의 값 3이었고요. 초점.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 알파요, 베타요, 그리고 6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6이 20이니까 1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 하나 찾았죠? 두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 2a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 하나 찾았죠? 오케이. 그럼 둘을 연립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베타인가? 베타는 5네요. 5를 집어넣으면 알파는 9네요. 이 상황을 통해서 저 길이의 배치 81 마이너스 25 56입니다 라는 답이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의미 괜찮죠? 연산 실수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쩔 수 없이 63번 한 번 더 연습하겠네요. Let's go. 자, 그래도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같은 유형이었어요. 세 문제가 다 통통통 같은 유형으로 연결돼 있었고요. 문제에서 보여주는 지금 정보는 둘레 길이가 24. 오호. 근데 나한테 이렇게 식도 줬으니 필요한 정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설정이 우선적으로 표현되면 됐죠. 오케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는 24요.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a, a는 1, 2입니다. 감마 마이너스 델타도 2네요.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 결국 베타 플러스 델타를 구하라 문제가 됐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 녀석들의 관계에서 베타와 델타는 뒤에 있는 녀석 서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델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가 4라는 거 의미부여 가능했고, 결국 맨 처음에 주어진 정보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 이거 찾으려면 너만 남겨라. 사라지게 하는 서로의 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였다는 거 체크 가능했죠. 콜. 알파 감마가 사라지고요. 2배의 베타 플러스 델타가 되고요. 그 상황을 통해서 20이라고 얘기하니까 최종적으로 베타 플러스 델타는 10이었다. 가능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동시키러 갈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사실 별거 없죠? 그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그냥 바로 갑시다. 65번, 67번 두 문제 한번 다루러 가보죠. 그 대신 65번은 제가 그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65번
초점에 무슨 좌표가 같다? X좌표가 같다. 냄새나죠? 주축이 뭐다? 어디의 평행? Y축의 평행. 콜! 결국 이 녀석의 초점은 나에게 주축 위의 점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주면서 X값이 동일하다의 표현. X는 1, 그 위에. 너무 아래로 내리면 힘들겠네요. 요 정도의 1,0, 요 정도의 1,8이라는 녀석을 F와 F 프라임으로 주고 있다.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그렇게 되고 주축의 길이가 6입니다. 라고 얘기했네. 깜짝이야.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초점과 초점 사이에 나의 대칭 축이 존재. 가능하니? 그러면 이게 지금 나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란 녀석은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곧 1,4가 나의 중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평행이동의 의미를 해석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주축의 길이가 6이라고 얘기한 건 결국 B의 값이 6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B가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일단 의미 체크 하나 하셔야 되겠죠. 괜찮고요. 여기까지 거리가 4. 그러면 3 정도에 배치해서 이게 나의 주축 길이 6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의미 부여를 하시면 점의 좌표로 봤을 때 얘는 1,1, 얘는 1,7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이러한 곡선이 그려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걸. 다 찾았죠? 1,4라는 거 지금 중심이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거 체크 하나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B의 값 3이라는 거 찾아냈었고요. C의 값 4라는 거 찾아냈었죠. 그러면 A의 제곱은 C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값과 같으니까 7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 B의 제곱은 9였다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네. 여기서 체크할 건 딱 하나. 중심이라는 건 뭐야? 평행 이동의 의미.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식을 세울 때 조심하실 거 주축이 Y축에 평행했다고요. A제곱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4의 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가 되는 식이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죠. 엉키. A제곱 자리에 7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B제곱 자리에 9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65번을 통해서 평행이동에 대한 테마 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할 거 정리하셨으면 67번 한번 문제 풀어보시죠. 자, 식의 형태가 일반형이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사로 묶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 다시 마이너스 9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9 y제곱 더하기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플러스 36으로 마이너스 68 0이었습니다. 괜찮았죠? 오케이. 4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9의 y 플러스 2의 제곱 32가 빠지면 36인가? 괜찮죠? 94, 36. 그러면 36으로 전체식을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더라. 쌍곡선에서는 항상 여기 오른쪽에 이 녀석이 힌트를 주죠. 주축은 x축의 평행. 그러면 점근선 어떻게 되니? 호호. 조심하셔야 되겠네. 그죠? 오케이. 자, 이 녀석의 일단 중심부터 찾는 게 우선이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순서대로 가면 헷갈릴 수 있다. 중심이 1,-2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원점이 아니라 1,-2라는 중심을 찾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가 지금 이 녀석의 다시 축이 되는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고 그 상황 중에 나의 녀석이 얘기하는 A의 값은 3이라고 얘기하면 이 1,-1을 기준으로 사실상 3칸 벌린 각각의 꼭지점 그 형태가 곧
나의 1, 아니 4, 마이너스 2와 3칸 벌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라는 꼭지점이 주어진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직선을 곧 주축을 표현하시는 게 편하겠죠. 의미 괜찮고요. 그러한 녀석으로서 결국 길이가 3씩 나타나면 주축 길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쌍곡선일 테니까 여기가 주축 길이 6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편하지 않더라. 초점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항이 펼쳐졌고요. 초점이라는 녀석을 바로 구할 거면 C의 값이 필요하다. C의 값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13이야. C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 양수값으로 설정 루트 13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점을 기준으로 루트 13만큼이 빠지고 더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항상 기준점은 sorry,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죠. 이 녀석을 기준으로 루트 13만큼이 빠지고 더해집니다라는 정보로 초점이 나타나는 거 판단하시고 그러면 x좌표의 변화 곧 1 플러스 루트 13, 마이너스 2라는 녀석과 1 마이너스 루트 13, 마이너스 2라는 녀석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 오케이. 자, 그리고요. 꼭지점 찾았고 중심 찾았고 그럼 이제 점근선 찾으면 되겠네. 그지? 점근선이라는 거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울기는 아는데 지나는 점이 원점이 아닌 1, 마이너스 1로 이 새끼도 변해버리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의 기울기만 먼저 구하면 A분의 B 3분의 2입니다. 근데 지나는 한 점이 1, 마이너스 2로 변했다? Y는 3분의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라는 직선 내는 거 확인 가능. 괜찮죠? 오케이. 그럼 아래쪽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분의 1라는 기울기의 한 점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상황이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이렇게 점근선도 평행이동하더라.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마지막 챕터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인데 원래는 각각의 따로따로 접선이 들어있어. 이걸 하나로 따로 떼서 여기 바깥쪽에 이제 3번이라고 해놓은 건데 이유는 다 똑같아. 그리고 사실은 공식화 시켜서 배치하기 때문에 식만 알고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된다의 테마가 되는 거. 그죠?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얘도 똑같아요. 어디서 오겠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도형의 방정식 테마에서 오는 거야. 본래 이제 증명을 하려면 당연히 이 접선이라는 테마는 뭐죠? 위치관계죠. 2차 곡선이라는 상황 자체가 나타나는 본래 테마는 바로 이 2차 함수. 그리고 그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를 만약에 표현했을 때 접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뭘로 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콜. 결국 얘는 이 식 하나로 모든 걸 다 표현한 식인 것 뿐이야. 근데 그걸로 증명을 해서 만들어낸 식들을 가지고 너는 편하게 풀어라 라고 공식화를 시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기억할 거 첫 번째는 언제나 항상 위의 점 x1, y1이라는 녀석의 문제의 테마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울기 m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테마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곡선 밖의 점 x2, y2 라는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죠. 테마도 똑같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본래 원방에서 세웠던 그러한 과정들이 그대로 연결되는데 이 x1, y1이 나타났을 때 아이디어는 x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하자? 라고 하자면 x1 곱하기 x로 표현하자. 가능? 자, 무슨 말인지 가볼게. y제곱은 y1 곱하기 y로 다시 x라는 녀석은 2분의 x 플러스 x1으로 y라는 녀석은 2분의 y 플러스 y1으로 표현하자 라는 의도만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자, 첫 번째 y제곱은 4px로 한번 가보자고요. 괜찮죠? 자, 이 녀석에 대한 접선 마찬가지 위의 점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 x 더하기 x 1 포인트 끝. 개껌이죠. 그죠? 오케이. 저 네 가지만 알면 사용해서 다 풀면 된다 이거야. 괜찮지? 마찬가지. x제곱이란 녀석이 4py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녀석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은 x1, x는 2py 더하기 y1이다. 표현되는 거 보이죠? 오케이, 괜찮고요. 자, 두 번째. 이쪽으로 가볼까? 타원. 자, 타원의 형태. 이런 식이 나타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콜. 그 녀석을 마찬가지 위의 점 x1, y1에서 내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 기분 나빠서 표현하기도 싫어질 정도의 같은 식의 형태를 나타내면 되더라의 표현이라는 거 체크 가능. 오케이. 쌍곡선 하나만 더 그래도 써놓긴 합시다. 식이 두 개 있을 거지만 하나만 써놓으면 x1, x, y1, y.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완료.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위의 점이 사실상 저중 가장 쉬운 문제가 되더라. 테마도 정리하실 수 있고, 혹시나 이걸로 문제를 풀 때 하나 더 라고 외칠 땐 언제나 각각의 모든 그 식들에 대한 대입이라는 포인트는 숨어 있다는 건 항상 신경 쓰셔야죠. 그죠? 위의 점이니까. 그지? x1, y1이 이 각각의 식의 y1 제곱은 4px1이라는 식의 정보를 x1 제곱은 4py1이라는 정보를 각각 다 대입하며 성립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 오케이. 그 정도 하고요. 자, 기울기 m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기울기 m은 마찬가지 d가 0이라는 녀석을 활용한 거야. 그래서 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는 y는 m x 플러스 n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식을 연립해서 판별식 0으로 n 값을 구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포물선으로 갑니다. 자, 만들어 놓은 식들의 형태를 보면 y제곱은 4px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y는 m, x, 기울기는 m이죠. 거기에 플러스 m분의 p. 오케이? 공식화 시키자고요. 가능하죠? 콜. 다시 x제곱은 4p y라는 녀석이 있어? 그러면 그러한 녀석은 y는 m, x 마이너스 m제곱 p. 오케이? 어떻게 만들었다? 판별식 0이라는 녀석으로 그 n값만 p와 m에 대해서 찾아본 거라고. 찾아서 나타난 식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더라. 오케이. 자, 두 번째. 다원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녀석이 나타났다.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거 판단하셔라. 괜찮죠? 얘는 어떤 의미야? 사실은 요 녀석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 아직 지난번에 시험 안 맞다고 얘기했죠? 원의 방정식에서의 기울기 m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거든? 이것도 mx 플러스 n이라고 패치해놓고 d는 r이라는 녀석으로 증명을 한 식이야. 근데 이 식의 r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이었거든. r제곱으로 나누면 전체적으로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y제곱이 1이라는 식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까 이 r이 들어가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m제곱 더하기 r제곱이었는데 밖으로 꺼내졌다 이거야. 이 r제곱은 누구야? 나야. 이 r제곱은 누구야? 나야라는 표현이었다고. 그 자리가 뭐로 바뀌었다? a제곱과 b제곱으로 바뀌었다.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배치되더라. 가능하지? 예스. 자, 쌍곡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헤헤 똑같네. 마이너스로만 바뀌면 되겠네. 근데 이때 얘네들의 정보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주는 게 가장 편한 식이 된다. 괜찮겠죠? 예스!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끝내고요. 자, 라스트. 박계점. 얘는 뭘로 할까? 사실 선택은 자유거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뭘로 했냐면 얘로 했어, 얘로. 오케이? 자, 뭐냐면 이 박계점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긴 그려야 돼. 이유는 우리가 이것도 원에서부터 사실 설명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박계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기울기가 음수인 쪽과 양수인 쪽이 하나씩 나타나는 게 원의 특징이었는데, 그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을 보면 항상 기울기에 대한 지금 접선이 두 개 나타나거든. 그게 타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그때 위와 아래가 우리한테 주어진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거야. 여기 괜찮죠? 근데 그 중에 그래프를 그려야만 내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에 대한 절편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가 결정돼요. 그럼 얘는 플러스 쪽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쪽인 거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지는 거야. 가능하죠? 이쪽의 그래프의 기울기의 형태에 따라서는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게 위쪽에 있죠. 그럼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플러스가 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만 살아남는 거라고. 그렇게 선택의 기준이 그래프로서 표현되니까 반드시 그림은 한 번씩 그리셔야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테마는 어떻게 연결되는 게 편하냐 라고 봤을 때 내 기준상 첫 번째 단계로 기울기 m을 설정해서 식을 세우고, 이러면 왜 편해지냐면 그 식에 바로 x2, y2를 대입해서 m을 구할 수 있죠. 또는 m의 정보를 찾을 수 있죠. 포인트 끝.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식에 다시 m을 대입하면 식도 세울 수 있고, 혹은 m1 곱하기 m2 혹은 m1 더하기 m2 언제든지 근계수로도 해결 가능하다. 가능하죠? 예스. 요 정도. 2차 곡선의 접선이라는 건 어디다? 연산 파트다. 너가 식을 알고 있니? 그리고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니의 테마를 던지는 거니까 그러한 녀석들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포인트 4가지와 그리고 각각의 공식 하나씩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 문제로 몇 가지 연습하시고 우리 이제 레벨을 조금 높여서 다음 1시간 정도는 우리가 좀 고난도 문제들을,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에서도 좀 좋았던 문제들, 쌍곡선에서 아직 기본 문제는 안 다뤘으니까 그거 좀 한번 다뤄볼게. 아무튼 여기 개념 문제 몇 가지 보시죠. 101번, 103번, 104번으로 각각 각 위의 점과 기울기와 밖의 점에서 연습 한번 합니다. 렛츠고. 자, 101번 요라 쉬웠죠? 그죠? 오케이. 위의 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얘가 x1 얘가 y1, 각각 y1, y는 2 곱하기 x 더하기 x1 그 자리에 배치. 와우. 마이너스 6y는 2 곱하기 x 더하기 9. 못 푸실 분 없겠죠? 걸. 자, 다음 넥스트 103번. 갸꿀이죠, 그죠? 하하, 6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6으로 전체를 나눠라라는 포인트 하나만 먼저 정리하시고, 그래서 a제곱은 1이고 b제곱은 6이라는 거 찾으셔서 기울기 2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의 포인트에서는 공식의 대입,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1, m제곱 4 더하기 b제곱 6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완료.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입니다 라는 두 개의 직선이 나타나더라. 이상한가요? 아! 미친. 6으로 나눴는데 왜 분모가 3이 없을까? 방금 표정 좋았어. 이상한데? 그죠? a제곱? 어머? 어디야? 얘인가 보다. 3 18 가능할까? 이건가 봐요. 2x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괜찮았죠? 오케이. 104번도 괜찮았나? 좋아. 그럼 104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식들은 바로바로 배치하시고, 이제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기본 문제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04번. 이런 거죠. 그죠? 한번 갑니다. 자, 포물선은 사실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포인트는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봅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벌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죠? 여기 1,0 초점, x는 마이너스 1 준산.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뭐라고 했니? 마이너스 2,1에서 나의 근 접산, 그 접산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죠? 오케이. 그럼 뭐 하자고? 기울기 m이라고 설정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이 p의 값은 1입니다라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y equal mx 플러스 n분의 p 1이라고 정리하실 수 있다. 괜찮고요. 그 직선이 곡선 밖에 있는 한 점 마이너스 2,1을 항상 지나더라의 포인트로 대입합니다의 표현을 붙이시면 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m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정보로 양변 m을 곱하면 m은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1, 2m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1은 0,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 m의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찾아낼 수 있더라. 개꿀이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 벌써 두 개의 직선이 우리가 그려진 대로 나타났으니까 요 녀석을 대입하고 요 녀석을 대입해서 두 가지의 식이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셔라. 예아우.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y는 2분의 1 x 더하기 2 포인트 끝.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나타내는 유형이었다. 체크하실 수 있겠죠? 다음 107, 110 두 문제는 건들고 갈게요. 자, 같이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봐볼래? 아, 이런 거 오랜만이네, 그죠?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무슨 값? 최소값. 그죠? 무슨 말이야? 이런 거지. 뭐 이 녀석의 곡선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가보자면 y제곱은 4x였어. 뭐 초점 1,0.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그려집니다. 이런 녀석이 그려지겠죠. 얘와 얘의 최소값 어디야? 그러니까 수직이면서 결국 처음 점일 때, 그죠? 그 최소값을 구할 땐 항상 뭐를 이용한다 했냐면 네 녀석이 수직이라는 표현의 거리의 최소값, 곧 수직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직선을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너랑 만나는 첫 점을 찾아라 라는 테마로 다룰 수 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결국 이 의도의 이 점을 찾는 과정은 사실상 이 점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점을 선택해도 둘이 뭐 하니까 평행하니까 상관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럴 때 결국 그 직선을 찾는 빨간색 직선의 표현은 평행, 기울기가 같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체크 가능하죠. 의미겠나? 오케이. 결국 y제곱 4x와 기울기 1인 직선이 접할 때의 그 직선 찾기의 테마의 문제라는 거 체크하시면 첫 번째 포인트 끝. 어머나 세상에. m의 값이 1이고 p의 값이 1인 접선 구하기. 추측. 그래서 축은 x축이었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n분의 p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죠?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다? y는 x 플러스 3과 y는 x 플러스 1 사이의 거리 구하기로 포인트가 나타난다. 평행한 선분 사이의 거리는 뭐로? 하나는 점으로, 하나는 직선으로. 콜! 얘를 점으로 볼까요? 제일 쉬운 건 0을 대입했을 때 값
0,3이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이 녀석의 직선으로 표현해보면 일반형 x-y 플러스 1은 0, 0,3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루트 2분의 0 사라지고 마 3 더하기 1, 어머나 루트 2라는 값이 나타나는구나.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는 최소값이었다는 거, 그치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답은 루트 2였다는 것도 확인 가능했더라.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110번 하나만 더 연습 하나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110번. 어머나, 냄새나죠? A제곱과 B제곱이 같네. 그죠? 뭐다? 점근선이? Y는 X. 아하. 내 녀석의 점근선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구먼. 그 상황에서 루트 3이라는 각각의 꼭지점을 보여주니까 이런 식으로 곡선이 생겨 있습니다. 체크하실 수 있었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2,1에서의 접선을 얘기했어요. 2,1 그 상황에서의 접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우선적으로 뭐가 보였냐면 수직이라는 정보가 보이죠? 괜찮나? 아, 왜?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둘은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괜찮네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넓이였기 때문에 그 5를 사용했기 때문에 만나는 점 A, B라고 배치하시면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 결국 내 점의 좌표와 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곡선을 직선으로 바꿀 수 있었고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했는데 2,1이었으니까 x1x 곧 3분의 2x 마이너스 y1y 3분의 1y는 1입니다의 식이 나타나는 것 판단하실 수 있었더라.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할까? 3을 다 곱하면 2x-y는 3 y는 2x-3 둘의 연립 x 3 그러면 y도 3 3,3이었고요. 여기 3루트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괜찮네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y의 연립 넘어가면 3x, x는 1 다시 y도 위니까 마이너스 1 괜찮죠? 그러면 결국 1, 마이너스 1입니다의 정보로 루트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에 대한 넓이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루트 2. 허허.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먼. 답은 3이었다. 굿. 좋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접선의 방정식 테마는 그래도 기본꼴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편하다. 연산이다. 체크하시고요. 뒤에 있는 일단 기본 문제에서 앞과 뒤에 또 동그라미 칠 것 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제 좀 머리 좀 식혀놔야지. 그죠? 많이 굴릴 거야. 발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사기꾼. 갑니다. 그림은 그려놨으니 저도 그림 따라가겠습니다. 어우 3 3 자, 이러한 타원이 있다. 그죠? 그 상황 안에 뭐 한대?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대죠? 괜찮죠? 그러면 내접하는 직사각형 아무렇게나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뭐 이런 녀석이 있겠네. 이 넓이의 뭐? 최대. 끝! 그죠? 야,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항상 얘기했잖아. 얘 뭐야? 그죠? 평행 조건이 들어가. 그게 직사각이 접한다라는 지금 테마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 녀석을 일단 내가 길이를 표현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건 좌표다. 포인트 체크 가능하죠. 그죠? a, b를 배치하는 순간 이 왼쪽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 a, b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b가 된다. 이 정도는 일단 테마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길이가 바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있는 길이는 2a, 여기에 있는 길이는 2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포인트 끝. 그럼 넓이 4a, b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스피드하게 오는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왜 최대야? 근데 냄새가 나는 거야. 처음 시작부터 사실 의도가 있었던 거야. 잘 봐. 이 넓이라는 게 뭐로써 시작했냐면 좌표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좌표의 설정이 있었고 길이를 표현했다고. 근데 이 좌표를 설정할 때 넓이로 오기 전에 사실 의도가 이거 뭐야? 라고 하니까 타원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 그럼 뭘 가져? 저기 위에 있는, 그치? 대입하면 성립합니다의 표현을 가지니까 25분의 a 제곱 더하기 9분의 b의 제곱은 1입니다의 식을 가지고 있는 a, b였다.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너가 명제까지만 알고 있더라도 까먹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는 거야. 자, 뭐다? 합이다. 그죠? 2차의 합이긴 하지만 A와 B의 문자에 대한 합이야. 그리고 아래를 해서 물어보는 건 뭐다? 곱이다. 합을 통해서 곱의 무슨 값? 최. 대값을 물어볼 때 뭐 쓴다? 산. 그러니까요. 알잖아요. 산술기하를 사용하라. 괜찮죠? 갑니다.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A 곱하기 B 보다. 그러면 오른쪽이 바로 연산으로 꺼내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꺼냈더니 5의 제곱, 3의 제곱, 15의 전체 제곱이니까 15로 밖으로 꺼내지고 A제곱, B의 제곱은 양수 A, B니까 루트를 붙였을 때 절대값이 그냥 A, B로 꺼내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15분의 2 A, B에서 우리는 찾았습니다. 곱을요. 그러면 합이 필요한데 그 합의 값이 얼마였다? 1이었다. 괜찮죠? 그러면 결국 전체적인 식은 1보다 15분의 2 A, B가 작거나 같습니다의 표현이니까 결국 넘기면 2분의 15보다 A, B가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죠? 얼마를 곱하라? 4를 곱하라. 결국 30보다 작거나 같은 4AB에 따라서 S의 최대값은 3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더라. 오케이.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넥스트 89번으로 갑니다. 같이 갈까요? 오케이. 그럼 힌트. 자, 힌트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가 A고 얘가 B야. 콜? 근데 A에는 내접하고 B에는 외접한대. 어떻게 돼? 이런 거야. 얘 내접해야 되니까 지금 얘랑은 접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서 얘랑은 외접해야 되니까 얘랑은 외접한다고.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 이런 원이 나타나겠죠? 자, 89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이 6인 A인 1과 반지름이 2인 B인 1이 서로 내접하고 있다라고 도형을 보여주고요. 그러한 녀석에 내접하면서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P, 그래서 P의 자치가 타원일 때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던져집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여기에 무수히 많은 원의 모양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때 선분 위에다가 올리면 안 돼. 특정한 하나의 점에다가 도형을 표현하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그 사이의 점에다가 배치해 놓는 게 가장 좋다. 오케이? 예스. 자, 그래서 저기에다가 지금 제가 도형 하나를 표현한 거니까 이게 바로 내접하면서 외접하는 곳. A라는 원에는 내접하고요. 이 B라는 원에는 외접하는 원을 하나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 P라는 녀석에 대한 자치를 구하기 위해서 가볼 거예요. 본래 P라는 녀석에 대한 자치를 구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 그러니까 x, y를 설정해서 좌표로 사실 테마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어서 파괴되는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가볼게. 이 식기는 원의 성질을 통한 자치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거 판단하시면 돼. 오케이? 자, 첫 번째. 이러한 녀석의 x, y를 일단 배치해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가 얘랑 외접한대요. 그죠? 그럼 외접한다는 건 그 외접하는 녀석과 자 이쪽 정도에 외접하고 있겠네. 누가 외접하냐면 나의 A라는 녀석과 외접하니까 외접의 특징 그 외접하는 점과 중심을 이었을 때 그 사이에 나의 P라는 점이 존재한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큰 반지름은 6이었고 나한테 필요한 반지름은 R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체크 첫 번째. 가능하겠죠. 포인트가 첫 번째 끝난 거야. 두 번째. 다른 색으로 가볼까? 파란색으로 일단 표현해 볼게요. 이번엔 얘랑 뭐라? 외접한대죠? 어머? 외접할 때는 그 접점과 중심이 일직선을 이룬다. 포인트 나타날 수 있지. 그랬을 때 여기는 반지름 R이었고 얘는 반지름 2였다고. 그러면서 문제가 사실은 끝났다고요. 오케이. 왜 끝났을까? 라고 보니까 6과 R을 통해서 6-R이죠. 괜찮아? 얘는 2 플러스 R이었네요. 마 R과 풀 R 타원이 나타난다의 정보에서 이 P와의 관계가 PA의 길이 6-R과 PB의 길이 2 플러스 R이 테마를 던지더라. 어떻게? P A 더하기 P B는 6-R 더하기 2 플러스 R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와우! R이 사라지죠. 대박이죠? 그래서 결국 외접과 내접의 상황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R 값을 보여주면서 사라지게 만들면 8이라는 곳 2 A라는 정보로 옮겨지는 나의 길이의 표현이 나타나더라. 괜찮을까? 그럼 이거 특징 잡아봐. P라는 도형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초점이 뭐다? A와 B라고요. 그죠? 움직이는 동점이고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해야 되죠?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이 F, 여기에 있는 녀석이 F'이라고 시선을 꽂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A의 값, 곧 장축의, 곧 하나의 꼭지점의 상황 길이가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준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여기에서 나타난 나의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사실상 처음부터 2A였다고 얘기했고요. 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손쉬운 문제였지만 알지 않는 한 풀기는 쉽지 않다. 의미 괜찮아? 오케이. 자, 지금 헤드뱅이 좋아요? 그러면 어디를 풀어야 돼? 90번 가봐야 되겠죠. 동일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문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봐봐. 기분 열나 나쁘게 일단 설명은 하죠. 위에 있는 하나의 이무회전 Q라는 녀석으로 O와 그리고 A라는 6,0이라는 점과 연결한 선분들을 표현하고요. 그 A와 Q의 선분을 수직 2등분하는 녀석의 직선을 그렸을 때 OQ와 만나는 점이 P이면 그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은 얼마니? 라고 문제를 던집니다. 그죠?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도형의 특징으로 식을 구한다라는 일단 의미를 가지고 출발을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원이 그려져 있고요. 그 원의 정보에서 안에 지금 반지름을 활용하는 게 이 길이는 반지름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돼. 그지? 그럼 전체 길이는 일단 10이라는 길이를 주어진 하나의 선분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눈에는 뭐가 먼저 보이냐면 P라는 점이 그 직선과 이 OQA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 이 수직과 이등분이라는 정보가 먼저 보인다 이거죠? 괜찮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냥 이대로 있고 싶진 않아. 왜? 수직 이등분이잖아.
길이가 하나 이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다가 하나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 괜찮아요? 왜? 이등변 삼각형. 괜찮죠? 어머나 벌써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요거 길이 하나 표현해서 보조선 그렸을 뿐인데 그 길이가 PO 더하기 PQ가 반지름이어서 10이었다는 정보가 하나 있었는데 그 PQ라는 길이를 어디로? PA로 옮긴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봤더니 결국 O라는 점과 A라는 점에 내린 길이들의 합이 일정하다의 10을 보여주는 지금 좌취 P 의미 주는 거 볼 수 있죠. 콜. A가 뭐라고요? F 프라임. A가 뭐라고요? F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이 녀석은 뭐라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2A라고요. 괜찮죠? 그럼 이 초점 구해볼까? 라고 보니까 이 초점은 0,0. 이 초점 구해볼까? 너는 6,0. 그럼 이 사이에 중심 3,0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중요했다고. 3이라는 건 X축으로 3만큼 0이라는 건 Y축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의 표현 주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리고 이 중심으로부터 나의 F 혹은 F'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C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2A가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5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 다음에 이 사항을 통해서 B의 제곱은 4의 제곱 16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포인트 끝났네. 이렇게 연결하면 25분에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죠. X-3의 제곱 16분에 Y축으로 이동 안 했다. Y제곱은 1입니다의 타원이 나타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더라. 의미 괜찮을까요? 그죠? 생각보다 재밌어요. 찾아내는 재미가 있다. 도형 안에서의 자취의 방정식 2가지 테마 정도 다뤄봤습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이제 쌍곡선으로 가보시죠. 이런 포인트야. 이번엔 이제 외접 하나 하고 하나 내접하는 원이 있고 그거의 중심에 자취가 쌍곡선일 때 주체의 길이 물어보자. 그럼 도형을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 여기에 하나는 외접하고 여기에 내접하거나 혹은 얘에 외접하고 얘에 내접하거나 상관없죠. 그럼 저는 일단 좀 작은 쪽의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쪽에 외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내접할게요. 괜찮죠? 자, 이러한 상황에 지금 원이 그려졌을 때 당연히 쌍곡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 녀석의 모양과 그리고 이쪽에 지금 모양이 있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양쪽으로 곡선이 그려진다는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자, 그중 하나의 길이면 어차피 구해도 주체의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보면 나의 중심이 일단 좀 과장해서 바깥쪽에다가 표현할게요. 이 그림은 지금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 정도의 일단 중심이 있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외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심과의 관계는 우리가 계속 원의 성질로 꺼내고 있다라는 거 판단하시고 R1 더하기 R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잖아. 의미 괜찮고 자, 내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나의 점으로부터 이 녀석을 연결했을 때 이 중심으로부터 원위의 한 점까지 크기가 반지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요. 남아있는 이 길이가 안쪽에 있는 반지름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면서 포인트는 끝났죠. 여기는 R 플러스 6, 얘는 P, 얘는 R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을까?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을 B, 이 녀석을 A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 녀석이 얘기하는 정보에서 PA에서 PB를 빼면 R 플러스 6에서 R 마이너스 2를 뺀 거와 같으니까 8과 같다고. 괜찮죠? 그러니까요. 아까는 마이너스였던 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차이 관계로. 그러면 주축의 길이는 그대로 8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가능하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 가지의 도형으로 이제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좋은 문제로 2문제 한번 가보죠.
일단 해볼 만한 거 먼저 한번 가자. 96번. 머리가 안 돌아가. 알았어. 두 문제 그냥 탕탕하고 끝낼게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96번. 문제 보니까 무슨 값 구하기? A, B 구하기죠? 그죠? A와 B를 봤더니 하나는 쌍곡선의 꼭지점, 하나는 타원의 꼭지점이네. 근데 둘 다 뭐야? 주축이 곧 장축이 서로 일치한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A1 정도, 여기에 A2 정도 배치하면 되잖아. 괜찮아? 그래서 결국 AB라는 길이는 A2에서 A1을 뺀 길이가 얼마니의 테마로 바꿔줄 수 있죠. 저 A의 설정이 왜 중요했냐면 결국 얘는 이 P라는 녀석과의 초점과의 거리를 표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 문제라는 게 딱 눈으로 보여야 말이지. 그죠? 눈으로 보고 정의라는 녀석을 선택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 녀석들의 좌표, 곧 길이가 필요했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지금 뭐나? 상태를 보니까 그죠? 대박이야. 다 나왔잖아. 이게 마이너스 1,0, 이게 1,0, 이게 1,1이래. 그죠? 그러니까 억울하죠? 여기가 루트 5라는 길이를 지금 줬고 여기가 1이라는 길이를 벌써 보여줘 버렸다고. 괜찮죠? 아, 그러면 이 A1이라는 쌍곡선의 꼭지점 그 녀석의 2배는 루트 5 마이너스 1일 거고 A2 타원의 지금 꼭지점 그 녀석에 사용한 이 A2는 장축의 길이는 곧 루트 5 더하기 1이겠죠? 아, 억울하겠다. 머리만 돌아갔어도 이 정도는 그죠? 껌일 텐데. 위에서 아래를, 아래에서 위를 뺍니다. 2배 A2-A1은 루트 5 사라지고 2가 되고요. 결국 A2-A1은 1입니다의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다. 가능하겠죠? 괜찮고요. 하나 더 가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100번 갑니다. 그래도 살짝 한 번만 봐봐. 문제 쓰자마자 바로 시작해 볼게. 마무리 들어갈게요. 93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형태에서는 점근선 보여줬는데 어머나 두 개 다의 꼭지점을 일단 표현하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A, B, 여기서 A, B 그러면 여기 A분의 B가 2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 정보는 A equal EB 또는 A가 2K일 때 B는 K입니다라는 정보 정도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왔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녀석들이 표현됐을 때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둘레. 이게 은근히 속기 쉬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의 곡선이 그려져 있다고 보자고. 그죠? 뭐가 속기 쉽냐면 자, 기분 나쁠 거야. 꼭지점이 몇 개 나왔죠? 4개 나왔죠? 그죠? 그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연결하겠죠? 이렇게 연결하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거의 평행선들의 직각사각형을 그려왔기 때문에 직각사각형을 그리기가 편해. 그리고 그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으로 연결한 사각형이 이렇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면 문제는 너무나 쉬워집니다. 왜? 둘레의 길이가 20이었으니까 이 사이의 길이가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이거지? 근데 여기에 좌표는 0,B고 여기는 A, 0이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입니다라는 정보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라는 정보로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다. A값 B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정보 중 A는 2B라는 정보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5B제곱이 25 B의 값은 루트 5로 포인트를 잡아 놓으시면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A의 값은 2 루트 5입니다라는 2배 관계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더라. 괜찮겠죠? 오케이. 마지막 그래도 뇌를 조금 살짝만 써도 되는 문제 유형으로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 문제까지 사실 접선에 대한 문제는 2문제 정도 발전 유형을 지금 번호를 불러 드릴 테니까 그 문제는 과제로 한번 풀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충분히 하시고 과제로 풀어 보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116번과 119번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116번과 119
9번을 과제로 풀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